그럼 골다공증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스콜리오시스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한 거는 골량이 감소하고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 그래서 굉장히 프레자일하다 그런 게 그냥 툭 건드려도 으스러질 것 같아.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프레저하다고 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제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 증가, 골절의 위험 증가, 골절의 위험 증가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골절 자체가 별로 안 위험할 수 있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사망률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서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골량하고 골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골량 같은 경우가 이제 본 미네랄 덴시티, 골밀도, 골의 질은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사진에서 이제 구멍이 숑숑숑숑, 그래서 왜 엿가락 같다고 하잖아요. 그 구멍이 숑숑숑숑 나서 이제 그 뼈의 그 퀄리티가 떨어진 것들, 그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사진만 보더라도 말랐죠, 그죠? 말랐어요. 그래서 최대 골량, 이거 해주죠. 이 일생 동안 개인의 최고 나의 그 골량을 정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early 20s.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제 그 최대 골밀도, 그래서 픽 본 매스를 이제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남자 여자 같은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이 시절에 정말 많이 뛰어놀아야 돼요. 뛰는 거 많이 해야 돼요. 이때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나 뼈가 약하대, 뼈에 좋은 운동을 해야겠어, 뼈에 좋은 걸 먹어야겠어 해도 이 최대 골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형성된 게 50리터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신체적 조건에 똑같은 나이에 다른 친구는 100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깨달았을 때 뭔가 뼈에 대해서 좋은 걸 해야 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 이제 그 100리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찌어찌해서 50으로 떨어졌어. 이 친구는 다시 100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110까지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대이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한국 그렇지 않죠, 실정은? 예.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잖아요. 학원에서 계속 있고 집에 와서도 뛰어노는 거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정말 중요한 좀 시기로 보고요. 5, 6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그래서 정말 많이 뛰어놀게 해야 돼요. 쿵쿵쿵쿵 뛰어놀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 그 줄넘기 클래스 하는 거 굉장히 강추하거든요. 그렇게 뛰는 운동, 임팩트가 있는 운동들이 뼈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노쇠증후군,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이 생기죠. 근감소증, 골다공증하고 이제 연결된 거, 오스테오포로시스,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는 이제 이런 용어들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잘 보실게요. 골다공증 용어에서 골밀도 검사했는데 환자가 T스코어가 -1이래요. 그런데 멍하게 있으면 T스코어가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T스코어가 그래서 노멀, 정상적인 범위는 -1에서 4까지. 그래서 여기서 -4,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는데 -1에서 4까지를 정상 범위로 봐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 골밀도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골 감소증이 생겼어요. 오스테오피니아가 생기고 있어요 하면은 -1에서 -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5가 됐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시작,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2.5야 그러면은 나의 그 골 감소가 내 뼈에서 25%가 벌써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환자들이나 이제 회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멍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경계선이니까 우리 이거 좋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스코어하고 Z스코어도 있는데 Z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5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좋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 다음인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T스코어는 이렇게 나왔고 Z스코어는 여기에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Z스코어 같은 경우는 어떤 1차적인 문제보다는 Z스코어는 2차성 골다공증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척추의 어떤 골밀도를 유용하게 쓰긴 하지만은 어르신 같은 경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이제 자라는 거죠. 오스티오파이트. 그 다음에 aortic calcification. 혈관계 calcification. 그 석회질이 꼈다고 그러죠. 이게 끼면은 골밀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제너레이션 질환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65세에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이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하지만 폐경기 여성이나 65세 이하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힙하고 이제 그 힙 프랙처 고관절에서도 네크 피머라고 그래서 피머에서 그 골두로 가는데 가장 얇은 데죠. 거기가 네커 피머에서 노프라고 부르거든요. 그 NOF 해가지고 노프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골절이 생기는 곳인데 민감하고 이제 T스코어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젊은 연령층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30대에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 내 나이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Z스코어 같은 경우는 같은 연령대 평균 골밀도를 비교하고 그래서 2차성 원인이 있는지 감별할 때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세 이전 남성 또는 폐경전 여성은 Z스코어를 적용을 해주고요. 50세 이후,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T스코어로 이제 그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성 골다공증 감별 진단 이제 대상으로는 이제 제 점수가 낮은 경우 마이너스 2보다 낮게 나올 때 그렇고요. 비외상성 골절.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단 선생님들이 조금 염두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남성한테 나타났다 50세 미만 중년 남성한테 이게 없나요? 없어요? 중년 남성한테 찍으세요. 중년 남성한테 그 골절이 생겼다. 흉추 쪽에 통증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남자분들. 근데 이분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자분들 뭘 못 봐요? 햇빛 많이 못 보죠. 컴퓨터 작업하니까 계속 구부정하게 있죠. 카이포시스 조금 구부정하게 있으면서 숨쉬기도 아파요. 그러면은 골절도 제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에서 남자분들 상당히 많아서 그럴 때는 만약에 여기 치료사 선생님들 계시면은 도수치료 잘못했다가 뼈 그냥 으스스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그런 히스토리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차성 원인 파악을 위한 평가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을 실험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감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고요. 골밀도 측정하는 거는 이제 덱사 사용해가지고 가장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중 에너지,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X선 흡수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고관절하고 척추 쪽을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척추에서도 어느 레벨이 가장 조금 지금 약한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덱사 보험 인증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는데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고위험군 1개 이상의 이제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들 그래서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똑같은데 이게 없나요? 이상하다. 찍으세요. 죄송해요. 똑같은데 제가
어제 보내드린 거에다가 제 거 그 프로필만 하나 첨가했는데 이게 없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BMI도 잘 인지를 저체중일 경우 비외상성 골절, 과거력 혹은 또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외과적 수술로 인한 폐경, 이제 그 히스테렉토미겠죠? 자궁 적출하는데 이제 난소 적출까지, 그러니까 토탈 히스테렉토미 하신 분들은 나이가 요새 한국도 국내도 꽤 많아요. 여성분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궁 적출하신 여성분들 30대 결혼 안 한 그 이제 그 미스인 경우에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잘 염두 꼭 아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런 그 결혼 안 했는데 자궁 적출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그리고 산부인과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술이 히스테렉토미예요. 사실은 자궁 적출 수술이라서 중년 여성들을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남자 트레이너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꼭 잘 인지를 하시고, 운동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타민 D 부족. 아까 이제 그 특발성 측만 진단받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한국하고 호주 가서 화장품 가게 딱 가면 뭐가 다를까요? 여성분들 호주 아니더라도 외국 나가서 화장품 코너에 딱 갔을 때 다른 점. 괜찮아요. 차단제 또. 차단제는 호주가 가장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암 환자가 많아서. 차단제 말고 한국은 다 미백 화장품. 외국 가면은 다 브론즈. 태닝한 것처럼 좀 이렇게 섹시해 보이게.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이 종류가 달라. 한국은 거의 미백, 그래서 백옥 같은 피부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 있다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브론즈, 좀 태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화장품들이 되게 많이 이제 그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하얀 피부를 해서 제가 피부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호주에 있으면은 조깅을 마라톤도 뛰고 그랬어가지고. 아무리 뭐 선크림 바르고 해도 땀 많이 범벅이 돼가지고 뭐 2시간 정도 뛰고 나면은 다 지워지고. 그런데 그래서 별로 신경 이제 그 안 쓰고 이제 야외 활동했는데, 한국은 이제 제가 조금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이렇게 나가더라도 다 커버했어요. 다 얼굴도 안 보여. 여자분들은 진짜 얼굴도 안 보이고 팔도 가리시고 운전하실 때도 토시 끼시고 이제 다 그렇게 하시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비타민 D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양을 노출이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TV에서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이제 그 골다공증이라고, 중년 남성들 골다공증 진단받고 햇빛 나가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가서 앉아 계신 것들 이제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비타민 D 굉장히 절대적으로 한국 부족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비타민 D 부족 진단을 올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주사 같은 경우 너무 하이도스라서 이제 지금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칼슘 합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밀도가 또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하고, 야외 나가서 여름에 태닝 하세요. 태닝 하시고 반바지 이렇게 짧게 입고 조금 뛰시고 이런 것들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칼슘 섭취량 부족한 편이에요. 여기서 지금 490ml를 하는데 성장기에는 1000ml까지도 하루에 먹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음식, 어떤 음식? 멸치? 해조류? 멸치? 멸치 한 푸대씩 먹어야 되는데 소금 많잖아요. 호주에서 그래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2 glasses per day. 우유 2잔. 유제품이 가장 하지만 유제품은 또 뭐 어떤 단점이 있어요? 락토스 인톨러런스 있죠. 그 한국말로 뭐래요? 유당불내증?
예, 락토스 인톨러런스 있으니까 락토스 프리 우유에서 칼슘 섭취 높은 거 치즈를 먹을 수 있으면 어머니 많이 먹이세요. 유제품. 저는 우유에다 밥 말아 먹고 어릴 때도 치즈에다 밥 비벼 먹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세대 때 치즈가 그렇게 흔치 않았지만 이제 그 뭐지?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들을 쉽게 좀 얻을 수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골밀도는 무서워서 검사를 못했었는데 원장님이 제가 운동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는 분이라서 같은 짐에 다녀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칼슘 섭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요. 멸치 아니에요. 멸치보다도 골고루 음식에서 충분히 예.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유 같은 경우 저는 하루에 지금도 우유 거의 한 1리터씩 마시거든요. 우유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근감소증 그 다음에 오스티오포로시스 그 다음에 골절까지 연결됐을 때 이게 왜 무섭냐 근감소증에 따른 생존율 차이 섬뜩하죠. 생존율 차이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 10년을 텀을 두고 그렇게 검사했을 때 현저하게 더 낮아져요. 그리고 낙상 관련 골절 환자는 이거는 이제 노인들, 예, 노인성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지금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죠. 그렇죠. 세계 그 저출산 1위인데다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예 부족해서 이제 크로스됐잖아요. 그 바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절 예 생긴 골다공증의 여성 환자 나이별 분포를 보면 이제 연령대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유병률은 얼마나 많이야? 여자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왜? 호르몬 때문에. 예. 폐경이 되면은 호르몬 중에서도 뭐가 떨어져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은 뭐를 흡수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칼슘. 예. 그래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골다공증하고 골감소증 이제 유병률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요. 뒤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오스티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이 있을 때 이건 꼭 노인성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이 있을 때 내가 넘어지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어떤 그 동작을 취할 때 세 군데 골절이 많이 생기는 그 부위가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손목, 예, 그럼 이제 또 척추, 그 다음에 아까 네코피머, 그쵸? 예, 대퇴골두에서 여기 넥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 아 그럼 운동할 때 여기에 좋은 운동들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자, 무서운 거는 대퇴골절 후에 이건 노인성이에요. 꼭 측만하고 연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연결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좀 인사이트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퇴골절 후에 1년 내 사망률이 30-40%면은 꽤 높죠. 제가 골다공증에 왜 또 더 관심을 갖냐.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었는데 네코피머 이제 그 프랙처 노프 생기고 나서 일주일 내에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으로.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